우리 사안에서 의뢰인분이 이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게 된 사안이자 또 양육권에서 아빠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우선 이제 재산 분할에 관해서 의뢰인분들이 이제 종종 좀 상대방이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뭐 억울하다. 재산 분할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늘 듣는 이야기가 재산 분할에 0%는 없어요. 이제 하나도 안 주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통 듣게 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 사안은 일단은 보면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혼인 기간은 약 3년 미만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 사안만 봐서는 즉 어느 일방이 이제 부동산을 혼인 전부터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고 아이가 있고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이다. 딱 이 유형에 들어가는 사안들은 사실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10%, 20%, 30%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승소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도 사실 원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기여도 30% 이제 인정받은 사안을 업로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30%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구나 좀 안도하시고 내가 혼인기간 중 예를 들어 뭐 경력이 단절돼서 지금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데 혼인 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는 결혼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막 이런 이제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갖고 온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런 뭐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이제 반응이 있었던 그런 승소 사례인데 제가 이제 소개할 사례는 반대, 유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아예 재산 분할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이제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지 한번 보면요. 사실 재산분할 명세표만 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요. 우리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주된 재산 뭐 4억 이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없어요. 10만 원 미만. 명세표상.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그래도 20%는 인정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한 1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좀 특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혼인 파탄 사유부터가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도 부정행위 이것은 아니고 또한 뭐 과도한 그런 폭력이 있었나? 사실 폭력은 성별 불문하고 뭐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폭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내가 또 남편을 심하게 폭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전례에도 뭐 양측 다 꽤 있는데요. 사실 객관적인 폭력의 증거가 많이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요새 의뢰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가스라이팅 등이구나. 이제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분의 어떠한 그런 생활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통제하고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뭐 좀 결론적으로 단절시켜요. 뭐 지인분들은 뭐 물론이고 가족분들과도 뭐든지 본인 뜻대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참았지만 이제 점점 아이한테까지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 아이를 통제하다 못해 이제 분노를 조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아이를 약간 이제 폭력하고 폭행 일부 그런 게 있다거나 좀 아이를 이렇게 막 툭툭 밀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의뢰인분도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이 상대방 분이 어떻게든 좀 의뢰인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는데 아이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아이와 함께 죽겠다 이런 자해, 이런 협박 시도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섣불리 잘못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이런 이전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몇 년을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결심을 어느 날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안은 아이를 보호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사안인데요.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증거로 있지는 않은 사안이죠. 이게 뭐 일일이 날마다 뭐 이거를 뭐 녹화해 놓을 수도 없고 날마다 녹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이 재판부에 최대한 전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서면을 신경을 써서 이 사안에 맞는 그런 특이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썼던 것이고요. 재산 분할 자체에도 굉장한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제 의뢰인분이 이 특유재산 아파트를 갖고 온 거 외에 계속 소득 생활을 하였는데 그 소득 생활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산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일부 감소했다. 이런 특이점이 있었던 거죠. 통상 소득이 많으면 일부 뭐 생활비로 쓰거나 하고 얼마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왜일까?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의 이제 과도한 사치 낭비 이것은 혼인 전부터 계속된 것이었고요. 또 상대방은 이런 주장을 해요. 본인은 뭐 결혼을 하면서 기존의 직업을 그만두긴 하였지만 의뢰인분의 그런 경제 생활에 본인도 많이 노력을 했고 도와줬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뭐 의뢰인분이 하는 이제 직업이 뭔가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서류 이런 거 챙긴 것도 있고 뭐 직접 연락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언뜻 보면은 같이 이제 경제 생활 한 걸로 보인다.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게 상대방의 하나의 통제의 방편이었고 굉장히 미미했으며 이제 결론적으로 너무 이제 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까지 통제를 하면서 방해 행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저희가 또 이게 언뜻 보이는 거와 다른 특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부각을 시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에 아 재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것을 좀 의미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의뢰는 열심히 경제 생활을 했는데 상대방의 방해 행위 내지는 이제 사치 낭비, 좀 과도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주장은 하나 의뢰인 명의 특유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기각 되었습니다. 대상도 아니고 뭐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기여도 자체가 0이다 라고 판시된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승소 사례이죠. 그래서 그 외에 이혼한다. 우리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 그다음에 양육비는 상대방이 워낙 소득이 적다 보니 월 40만 원. 뭐 이 정도로 이제 판시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뢰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재산분할 청구 아예 기각해달라는 주장. 저쪽의 기여도가 0이라는 주장 자체를 대리인 입장에서 잘 안 하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0이라는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할 경우 실익도 없거니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뢰인 사안은 이렇게 주장해야 할 만큼의 특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해드릴 거고 이 주장이 재판부에서도 보기에 설득력이 있도록 이러이러한 좀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분이 굉장히 고맙다면서 워낙 자료 준비나 이런 내용 정리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합해서 이례적인 승소 사례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유사한 사안은 많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사안은 없다. 그래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좀 겸손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한번 특이점이 있다면 최대한 구성을 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